자,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 보내시느라 고생했어요. 오늘 좀 방송이 좀 생각보다 많이 꼬였습니다. 미션 내가 뭔가 실수하지 않은 것 때문에 뭔가 좀 방송이 꼬여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정말 당황스러운데 항상 방송이 그래요. 이 예기치 않은 일이 항상 발생을 해. 그래서 웬만큼 경험과 노하우가 쌓였다 하더라도 항상 겪으면 당황스러운 건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참 이거를 처음 겪는 것도 아닌데 항상 겪으면 힘들어요. 힘들어. 물론 이게 지나갔으니까 망정이지. 아무튼 여러분들 한 주 보내시느라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썰방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에서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썰은 제가 갑자기 생각난 문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온라인 사회에서 채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채팅과 인터넷 글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 실시간으로 접속하는 것도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특히 요즘 로얄 사나님 같은 1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더 익숙할 거예요. 특히 요즘 어떤 사회입니까? 언택트 사회 아닙니까? 언택트 사회. 특히나 요즘같이 비대면 언택트 사회에서는 이 온라인의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이 커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 나쁘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온라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이제는 뭐 전화 하나로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세금 결제든 인터넷 거래든 뭐 계좌이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하는데 보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게 뭐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네이버나 다음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채팅을 쓴다거나 뭐 댓글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내가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뭐 실시간 방송이 들어와서 여러분 시청자로 들어와가지고 방송하는 사람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채팅을 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이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인터넷 글과 채팅을 쓰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글 쓰는 거하고 채팅을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우리가 쉽게 생각하냐 하면 뭐 이거 채팅 쓰는데 뭐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잘 살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채팅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해요. 자기가 강남 산다 하더라도 뭐 차단시켜버리는 그 말이에요. 비밀으로 하면. 맞잖아요. 인터넷 글과 채팅에 있어서는 신분, 뭐 나이, 뭐 소득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누구든 공평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채팅이에요. 그리고 누구든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채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착각하고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쉽게 쓸 수 있다고 했지 아무거나 막 써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간편하게 쓸 수 있다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막 써라고, 아무거나 막 글 써라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표현의 자유가 있으면 표현의 책임도 있다고.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표현의 책임도 있어요. 네, 표현의 자유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이건 헌법에서도 규정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을 온라인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예요. 기본 자유권, 표현의 자유라는 거. 이건 당연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유만 생각하지 책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다 알고 있을 거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건 알고 있을까요? 표현에 대한 책임. 내가 표현한 글에 대한 책임을 알고 있을까요? 왜 모르고 있어요?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 들으면 안 돼. 처음 들으면 안 되고 오늘 제 방송 보는 순간부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내가 표현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왜? 내가 썼잖아요. 내가 썼잖아요. 내 계정을 가지고 내 개인정보를 만든 계정을 가지고 내가 쓴 거예요. 책임도 지는 거야.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냐 하면 연예인들이 뭐 SNS 활동하다가 이상한 사진 올려가지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게 책임입니다. 연예인들이 뭐 문제될 수 있는 사진을 퍼왔다거나 아니면 문제될 만한 글을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연예인의 어떤 자질의 어떤 뭐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게 책임이에요. 연예인들 그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괜히 이상한 글 적었다가 욕 엄청 먹고 뭐 사이트 폐쇄한다거나 아니면 사과한다거나 아니면 하차한다거나 그런 거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접했습니까? 접하지 않았습니까? 접하지 않았긴요. 매일 접하는 거예요. 매일. 정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 이거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근데 연예인들이 왜 그런 실수를 할까요? 연예인들이. 근데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까요? 아닙니다. 일반 사람도 실수합니다. 일반 사람도. 왜냐? 자유만 생각하지.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책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된다니까. 연예인 같은 경우에 내 생각과 내 어떤 그런 일상적인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일반 팬들한테 더 다가가고 나에 대한 어떤 인지도나 팬층을 더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상한 말 한다거나 아니면 책임지지 못할 말을 글을 싸질러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거예요. 그 책임이 어떤 겁니까?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거나 욕을 엄청 먹는다거나 아니면 활동에 지장이 생긴다거나 그겁니다. 그게 책임이에요. 그게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책임도 무섭지만 이게 더 무섭습니다. 여기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책임을 진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자 성인. 성인이면 법적으로 다 책임져야 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청소년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감면된다거나 좀 가볍게 받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맞잖아요. 노예사랑이 청소년이죠. 청소년이면 뭡니까? 청소년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될 거에 비해서 적게 받습니다. 맞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역이용하는 이 불량 청소년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히 10대들이 이걸 잘 몰라요. 뭔가 내가 억울해서 한다거나 부모욕 한다거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뭐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나중에 뭐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자충수가 되어서 사업을 말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욕박았는데 누구한테 뭐 어떤 그런 사이트에서 이상한 얘기 했는데 그걸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겠지 생각하잖아요. 한참 지나가지고. 근데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 왜냐? 그 기록과 흔적이 남으니까. 나는 까먹었는데 기록과 흔적 찾아보니까 남는 거야. 막 몇 년 전에 찾아보는 거. 아니면 여러분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누구든지 캡처를 할 수 있어요. 캡처. 스크린샷에서 누구든지 찍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 기본 기능 중에 여러분 홈 버튼하고 아시죠 여러분? 갤럭시 기준으로 이 스크린샷 기준이 뭐냐 하면 자, 홈 버튼하고 음량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스크린샷 찍는 겁니다. 혹시 이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갤럭시 폰 쓰는 사람 중에 볼륨 하예요. 볼륨 상이 아니라 합니다. 볼륨 하하고 캡처를 같이 누르면 요 홈을 같이 누르면 되네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되네요. 그리고 요즘에 캡처 프로그램 너무 차고 넘칩니다. 캡처 프로그램. 뭐 알 캡처도 있고 찾아보면 캡처 프로그램 너무 많아요. 곰 캡처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내가 쓴 글과 기록을 남기고 그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뻘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온라인 기기 더 뻘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면서 넘어가는 거는 그냥 말하면 넘어가는 끝날 수 있어. 근데 글로 하는 거는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채팅 치는 거 맞아도 다 흔적이 남는 거야. 내가 이걸 삭제하지 않으면 다 흔적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흔적이 다 남아요. 내가 이걸 안 지우면 여러분들은 영구 저장되는 거야. 무섭죠, 여러분? 내가 이거 안 지우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그냥 계속 이거 평생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쓴 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하면 여러분이 쓰는 글과 채팅 안에 이미지와 평판, 그리고 매너 등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자,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채팅밖에 없다고. 그 채팅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 채팅 말고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화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채팅밖에 없어요. 아이디하고 채팅. 뭐 아이디어 다 비슷하니까 문제되는 건 많이 상관없어. 그럼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채팅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여러분 카페 같은 거 활동할 때 그 사람을 어떤 평소 행실이나 그 사람이 어떤 이미지나 그 사람이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매너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그 사람 닉네임 검색해가지고 그 사람 게시글 보기 하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다니까? 카페 인원 중에 좀 뭔가 좀 글 내용이 이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계정을, 닉네임을 클릭을 해서 그럼 목록이 뜨잖아요. 그럼 보면 그 사람의 게시글 보기를 딱 보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썼던 거 쫙 보이잖아. 그거 다 확인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나락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드립 치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한 드립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온라인에 대한 이미지 평판 매너는 그냥 다 떨어지는 거야.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바닥으로. 그게 근데 시간이 정말 요만큼도 안 걸려요. 다 몇 초 만에 그렇게 된다, 몇 초 만에. 왜냐? 온라인에선 채팅 말고는, 채팅과 글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거든요. 이 글이 가진 힘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글이 가진 힘이. 그림 가진 힘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온라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온라인 같은 네이트판 같은 데 보면 왜 그 학폭 같은 거 올라오잖아요. 근데 학폭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글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뭐 학폭 미투 같은 거 터지면 학폭 미투 같은 게 거기 보면 뭐 있어요? 그냥 기록과 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전파성이 엄청 심하잖아요. 음? 전파성이 굉장히 심하잖아.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금방 기사 그거 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봐가지고 막 조회수 오르잖아요. 그러면 최상단에 올라가잖아요. 최상단에 올라가서 뭐 연예인이잖아요.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검색이 돼? 검색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기자들이 그걸 몰아가지고 조사해 볼 거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서해지 사건이 그런 사건이잖아. 그게 불과 얼마 됐어? 한 10일도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빨리 퍼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건 글과 사진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글과 사진이었어. 학폭 미투의 대부분은 글과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글과 사진만으로 사건의 전망과 대부분의 어떤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글 쓴 사람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빨리 퍼지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 한 2시간 뒤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파급력이라는 게 무시 못해요. 특히 유명한 카페에서 활동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은 그런 채널에서 만약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밉보이는 행동을 하면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글과 내용들이 다 퍼지는 거예요. 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는 거야. 무서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어떤 내용과 어떤 내가 평소의 행실이 불과 한 몇 시간 안에 만천하에 다 드러난다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중하게 쓰라는 거예요. 저도 신중하게 씁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예 댓글을 안 씁니다. 예. 저는 이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아예 활동도 안 하고 댓글도 안 해요. 눈팅만 합니다. 예, 눈팅만 해요. 카페를 안 쓰는 건 아닌데 철저하게 눈팅만 합니다. 눈팅만. 이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눈팅만 해요. 근데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득대거나 하는 건 어째 적어도 실을 당하면 안 되죠. 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손해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해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쓰는 글과 채팅이 자칫하면 전과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전과자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무위키를 보는 건 상관없는데 글 쓰지 말라고 얘기했죠. 뭐 카페도 마찬가지고 카페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 글 같은 거, 뭐 누구 비난하는 거, 문제되는 거 썼잖아요. 그럼 그 당사자를 봐요. 당사자가 만약에 사이버 모욕죄나 저 사람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봤어요.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럼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걸고 넘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나무위키 여러분들 제가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무위키 같은 거 왜 위험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무위키는 요 나무위키는 그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니라 외국 사이트로 알고 있어요. 외국. 그러니까 지분은 외국 사이트인데 일반 한국 사이트는 차이가 없어요. 어떤 차이가 없냐 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국내 사이트 글을 쓰면 IP가 다 남습니다. IP 주소가 다 남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잡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국내에서 하는 건 다 잡아낼 수 있어. 계정만 있으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이트 안에 IP 정보가 다 남아있거든요. 다 남아있어. 빼박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무위키는 왜 위험하냐? 나무위키는 여러분 있잖아요. 나무위키에 어떤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면 그 사람이 글을 썼다는 IP 정보가 다 남습니다. 다 남아요.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글을 적었는데 IP 정보가 다 남습니다. 근데 그거 웃긴 게 뭐냐면 그 쓰잖아요. 못 물러요. 삭제를 못 시킵니다. 그 기록 자체가 영구적으로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써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지웠어요. 지워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남았어요. 한번 발을 담근 못 빼는 곳이 나무위키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사이버 모욕죄로 끝나는 게 사이버 모욕죄 플러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플러스 명예훼손죄까지 같이 성립되는 거야. 함부로 특히 뭐 나무위키 팬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뒷주소나 그 사람이 어떤 그런 개인정보 있죠. 민감한 거. 특히 여러분 개인정보지 민간정보라는 게 있어요. 민간정보. 나무위키에 보면 막 민감한 정보도 같이 올라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개인정보 중에서 민간정보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민간정보는. 민감정보. 말 그대로 민감한 정보예요. 자, 민감정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상과 신념에 관한 정보. 두 번째,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에 관한 정보. 세 번째,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 네 번째, 건강 등에 관한 정보. 다섯 번째,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 떨어진 유전 정보. 여섯 번째, 형의 시도 등에 따른 법률에 따른 범죄 경력자도. 일곱 번째, 개인의 신체적, 행동적 특징에 대한 정보. 지문, 홍채, 얼굴. 여덟 번째,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이걸 가지고 민간정보예요. 민간정보는 건드리면 무조건 개인정보 위반이야. 근데 이거를 제가 나무위키 쓴 것도 건드렸더라고요. 그거 알고 건드리는지 모르겠네요. 민간정보 걸리면 여러분 무조건 위반이야.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나무위키가 이거 다 건드린 거야 지금. 다 건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 알고 적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적는 순간 다 남는 거야 그냥. 설령 글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남는 거예요. 글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그래 적은 순간 바로 못 빼는 거야. 못 뺀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나무위키 회원가입하면 누가 적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누가 몇 시에 적었고 누가 삭제했는지 다 볼 수 있어. 이미 그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사이버 모욕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같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깜빵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적은 것만으로 깜빵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깜빵. 벌금도 뭐 여러분 뭐 100, 200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한 500, 1000만 나와. 벌금이. 재질이 무겁다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미합본 여러분 5천만 원이야. 벌금 5천만 원이야. 500부터 제발 500. 500에 1000만 원. 그 적은 것만으로 여러분 한 1000만 원 이상 날아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온라인이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온라인이 누구든 쉽게 편하게 쓸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안 알려졌어요. 오히려 우리는 오프라인보다 더 위험해. 우리가 일상사회 오프라인에서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실수를 안 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인단 말이야. 뭐 남의 물건 훔친다는 거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안단 말이야. 근데 온라인에서 글 써가지고 문제가 된다. 요거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여러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눈덩이로 잡혀가지고 다 고소당해가지고 이게 여러가지 제목이 걸리게 되면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전혀 몰랐다가 걸리는 경우. 알고 있는데 내가 저질렀는데 걸리는 거하고 제가 되는 줄 알고 뭔가 저지르는 거하고 제가 되는 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라인이 무서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대다수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저작권도 대다수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방송을 하는 사람도 저작권에 굉장히 신경 써요. 저도 저작권을 굉장히 신경을 써요. 요즘에 뭐 퍼오는 거 자체가 없어.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저작권에 신경 안 쓰더라고. 신경 써야 돼 여러분.
왜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글과 채팅이 제목이 걸리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보통은 사이버 모욕죄 하나만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 저작권까지 같이 걸릴 수 있어. 4개까지. 남의 글도 함부로 포함하면 안 돼. 그것도 저작권입니다. 글도 저작권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창작물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이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쓰셔야 돼. 신중하게. 신중하게. 논란될 수 있는 거, 문제될 수 있는 거, 그 사람한테 뭔가 상처 줄 수 있다거나 누가 될 수 있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하시면 안 돼. 그게 다 남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게 다 남는 거야. 괜히 여러분 전과자 되지 마시고, 괜히 전과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취업 못 하잖아요, 여러분. 취업 못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전과자가 된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직장 다니고 있는데, 남의 글에도 저작권 포함됩니다. 다 포함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받은 건 다 허락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받으시면 안 돼. 뭐든 받으시면 안 돼. 저 보시면 유튜브 저 채널 아트나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다 내가 만들었습니다. 썸네일도 내가 만들었잖아. 못 믿어가지고. 남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위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했다고 해서 뭐 법에서 저 잘 몰랐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안 봐줍니다, 여러분. 뭘 봐줘요? 무지한 건 죄입니다, 무지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같은 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 생방송에 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본인 생각해보세요. 내가 혹시나 뭔가 잘못한 거 없나? 실수한 거 없나? 아니, 누구한테 내가 좀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없나? 이런 거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 모르고 있다가 고소 걸려가지고 벌금 내고 하면 본인만 낭패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온라인 글 채팅 신중하게 생각을 가지고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